역사 속에는 경고가 무시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운명이 인류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다. 시간은 가차없이 흐르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신호는 도처에 존재한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 승려의 이름이 그의 예언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속삭여지고 있다. 그는 지석스승이라 불렸으며 세상과 동떨어진 채 한국의 가장 외진 사찰에서 수행했으나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시간 너머를 내다볼 수 있으며 깊은 명상 속에서 미래의 환영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수년간 그의 말들은 비밀스럽게 전해져 왔으나 이제 그의 예언들이 불길한 무게를 가지고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석스승은 오래된 필사본에서 먼 미래의 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인류가 전염병의 공포를 잊고 안전하다고 믿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나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질 것이라고 했다. 바람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인 역병이 다가올 것이라고. 최근 수년간 이 승려의 문헌을 해독해온 한 학자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기록에는 정체불명의 질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발병은 나무들이 꽃을 피울 때 시작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위협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사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학자가 연구를 마치기 직전의 꿈이었다. 그는 자신이 낯선 현실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었는데 모든 것이 일그러져 보였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쏟아지는 메시지와 알림들이 있었다. 그 모든 메시지는 같은 긴급한 내용이었다. 뉴스를 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마침내 TV를 켜자 소름 끼치는 장면이 펼쳐졌다. 아시아의 한 강대국 지도자가 연단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음을 발표했다. 그것은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으며 인류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수준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었지만 보고된 상황은 명확했다. 병원은 붕괴되고 거리는 텅 비었으며 슈퍼마켓은 약탈당했다. 진열대는 단순히 휴지나 기본 식료품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쌀도, 고기도, 채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었다. 경제는 마비되고 공장은 멈추며 은행은 파산할 것이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그 학자가 본 환상 속에서 그리고 지석스승의 기록에서 이 질병은 홀로 오지 않았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동반하고 있었다. 한 존재, 한 그림자, 도시를 기어다니는 난개. 어디에서 그 악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아시아 어딘가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이 불러올 결과였다. 오래된 두루마리 속에서 지석스승은 진정한 공포는 병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이라고 적었다. 그는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시장에는 더 이상 음식이 없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오직 자신만을 의지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황금은 그 가치를 잃을 것이며 세상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절망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계시가 떠오른다. 지석스승은 인류가 경고를 무시할 것을 예견했다. 그는 현대인이 과학에 지나치게 의존할 것이며 마침내 진정한 위협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석스승의 추종자들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는 결코 직설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오직 가장 주의 깊은 자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은유와 상징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가장 난해한 기록들 중 하나는 질병이 나타날 정확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었다. 스승은 창백한 꽃의 시대를 언급했으며 따뜻한 바람이 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무언가를 실어 나를 때가 올 것이라 했다. 그는 한낮의 도시가 고요하고 버려지며 병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공포가 지배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 징후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첫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이었다. 강하고 맹렬한 열이 온몸을 덮칠 것이다. 몇 시간 후
뼈를 갉아먹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었다. 이 병은 즉시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진행되었다. 감염된 자들은 환각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벽에 비치는 그림자와 어두운 구석에서 웅크린 형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석 스승은 병에 걸린 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대해 기록했다. 그것은 마치 생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들을 데리러 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 아니었다. 마치 극심한 고뇌 속에서 써내려간 듯한 한 구절에서 스승은 경고했다. 육신은 살아있는 듯 보이겠으나 혼은 이미 떠나버렸을 것이다. 감염된 자들의 눈은 공허해질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본래의 자신이 아닐 것이다. 이 질병은 인간의 정신을 변화시켜 그들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뜻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문헌을 연구하던 학자는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연구에 매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과장된 해석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되뇌었으나 마침내 어떤 구절을 발견하고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석 스승은 이 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기록했던 것이다. 급히 써내려간 듯한 한 문장에서 그는 경고했다. 신을 자처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으나 그들 스스로가 첫 희생자가 될 것이다. 이는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실험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스승은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커다란 원탁을 둘러싸고 아무도 모르게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는 이 병이 사고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퍼질 것이라고 했다. 학자는 이 문장을 수없이 되풀이해 읽으며 고민했다. 만약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한다면 과거의 경고가 또다시 무시되는 것을 방조하는 꼴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문서의 끝에서 지석 스승은 마치 먼 미래의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 이렇게 적어두었다. 징조를 보고 대비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무시하는 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질 것이다. 학자는 마치 금기된 비밀을 손에 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하나하나의 묘사가 더 큰 무언가의 메아리처럼 들렸고 지석 스승이 시간을 넘어 인류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징후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낡은 필사본이 바랜 페이지들에 새겨져 있었지만 인류는 그것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바빴다. 위험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숨어 무심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예언 속에서 지석 스승은 첫 번째 전염병의 물결이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나타나 군중 속의 속삭임처럼 조용히 퍼질 것이었다. 감염자들은 자신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지나갔고 그 증상은 단순한 감기와 쉽게 혼동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다. 병원은 순식간에 환자로 가득 찰 것이며 의사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절망할 것이었다. 거리는 침묵의 장막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릴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쓰러질 것이며 공포는 질병보다도 더 빠르게 번져나갈 것이었다. 그 이후의 상황도 예언 속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부인할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중을 안심시키려 했으며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순간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멈춰서고 국경은 봉쇄되며 거대한 도시들은 한순간에 거대한 감옥으로 변할 것이었다. 익숙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예언을 의심하던 사람들마저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지석 스승은 경고했다. 진정한 위기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 사회 붕괴라고. 그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문 뒤에 숨어 공포에 떨 것이며 도시에는 정막이 감돌고 간간히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비명 소리만이 정적을 깰 것이라 말했다. 슈퍼마켓은 약탈당하고
약국의 선반은 텅 비게 될 것이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생존자들이 될 것이었다. 학자는 필사본을 다시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곧 닥칠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 봄, 갑작스러운 발병, 그리고 스승이 노란 안개라고 불렀던 거리 위에 보이지 않게 깔리는 장막. 그는 이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몇백 년 전 익힌 한 승려의 기록을 근거로 이 경고를 믿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때 그는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다른 부분과는 사뭇 다른 필체로 마치 급히 덧붙인 듯한 문장이었다. 무리를 떠난 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바람이 첫 번째 죽음이 오기 전 경고를 가져오리라. 학자는 이 문장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것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마지막 조각이었다. 바람은 언제나 변화의 전조였다. 고대인들은 바람이 신들의 보이지 않는 전령이라 믿었다. 그렇다면 만약 지석 스승이 옳았다며 첫 번째 징조는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몰랐다. 승려의 기록에는 첫 번째 징조가 인류가 깨닫기도 전에 나타날 것이라 적혀 있었다. 겉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작은 사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보고가 천천히 퍼져나가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이러스 변종으로 보일 것이며 전문가들과 당국은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안심시킬 것이었다. 그러나 지석 스승이 경고했듯 어느 순간부터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 것이었다. 그의 예언이 맞다면 단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것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질병은 아시아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할 것이며 사람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현듯 통계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병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로 넘쳐나고 의사들은 이 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포는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지석 스승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예견했다. 그것은 뉴스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거리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통해 나타날 것이었다. 평소 활기로 가득 차 있던 도시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고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마트의 줄이 길어지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깃들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공포가 서서히 몸을 조이듯 퍼져나갈 것이다. 승려의 기록은 말한다. 처음으로 경고를 감지하는 자들은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바람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일상을 이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고대 문헌에는 정확한 연도나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지석 스승은 명확한 경고를 남겼다. 진정한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올 사회의 붕괴라. 사람들이 격리되고 국경이 봉쇄되고 도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것이다. 공포는 형태를 바꿔가며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단순히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과도 맞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고 서서히 다가올 것이었다. 마치 점점 자라나는 그림자처럼 매일 조금씩 더 넓은 영역을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것이다. 필사본을 연구하던 학자는 점점 무거워지는 불안을 느꼈다. 모든 것이 예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날이 갈수록 지석 스승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불길한 조짐들이 계속해서 포착되었다. 아시아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질병이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그 근원이 불분명하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듯 보였다. 전문가들은 불안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예언을 연구한 자들에게는 상황이 마치 예정된 시나리오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기묘한 현상들이었다. 일부는 병에 걸리기 전 공기 중에서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황색 안개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들은 필사본에 기록된 지석 스승의 말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배신의 바람이 첫 번째 파도를 예고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는 발병 사례가 보고된 지역에서 대기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고도로 정밀한 센서들이 공기 중 조성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병원체의 확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질병은 더욱 교묘하게 퍼져나가며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인류가 초기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렀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과거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조용히 확산되었고, 그 심각성이 깨달아졌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며 징후들을 간과하지만 점차 사실들이 지석 스승의 경고와 맞물리기 시작했다. 도시들은 여전히 분주하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은 공기 중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낀다. 한때 스승의 말을 실어 나르던 바람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불어오고 있었다.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할 것이다. 만약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아직 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하나둘씩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일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질문은 이 일이 발생할까? 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가 되어야 한다. 최근 연구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대기 패턴이 설명할 수 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예측할 수 없는 돌풍,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공기 밀도의 상승 등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들이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가설로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들이 이를 보다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직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 중 보이지 않는 요소가 이러한 질병의 확산을 촉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예언이 맞다면 이것이 첫 번째 징조일 것이다. 지석 스승은 배신의 바람에 대해 기록했다. 그것은 재앙이 오기 전 보이지 않는 전령처럼 경고를 전달할 것이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기존의 기류 패턴과 맞지 않는 이상한 공기 이동 현상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은 공기 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이 변화를 설명할 명확한 해답은 없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점점 더 거대한 움직임을 암시하고 있다. 불안은 서서히 커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품목이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감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계에서 보고된 사례들은 더욱 기이했다. 일부 환자들은 단순한 열이나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이 흐려지고 현실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이것을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지석 스승은 말했다. 인류는 경고를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을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예언 속 미래로 들어서고 있는가? 당국은 여전히 어떠한 이상도 없다고 부인하며 세상이 안정적이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이들은 큰 변화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팬데믹을 겪었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위기를 맞닥뜨린 적도 있으며 그 모든 순간마다 처음에는 위험이 과소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수세기 전 한 승려의 예언과 이상한 위원들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이를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인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바람의 흐름이 이미 달라졌고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이들은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할 수 없으며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세상이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거대한 순환이 시작되었고 남은 것은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는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징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많은 이들처럼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언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놀라운 콘텐츠를 만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